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위기인 것 같은데요? 토트넘이? 시즌 초반이긴 한데 좀 행보가 좋지 않네요. 사실 위기라기보다는 좀 고비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시즌 이제 몇 경기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어떤 성적이나 순위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토트넘이 개막 경기는 좋았잖아요. 은돈벨레도 골 넣고 케인도 골 넣고 그러면서 이겼는데 그 이후에 내리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물론 뭐 상대가 좀 셌죠. 맨시티도 있었고 또 북런던 더비도 좀 치렀기 때문에 여기서 무승부를 거뒀고, 그래서 뭐 아주 나쁘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토트넘의 이름값이라든지 최근에 계속 챔피언스리그 진출 순위를 유지했던 걸 놓고 보면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것, 그래도 이제 고비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순위도요 지금 9위로 좀 내려앉았습니다. 빨리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다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부상 선수가 많이 나오죠? 뭐라도 좀 해야 되나? 원래 뭐 라이언 세슨용이라든지 은돈벨레, 포이트 이런 선수들이 좀 부상을 당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A매치 데이 때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갔던 미드필더 로셀소가 또 다쳤다고 합니다. 다쳤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봤더니 한 6주 정도?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뛰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좀 그렇죠. 근데 근데 우리 3호기 포함을 해가지고 토트넘 팬들은 별 신경 안 써.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셀소가 사실 뭐 새롭게 들어오긴 했는데 이렇게 임팩트가 강하진 않았죠. 그래서 뭐 이번에 부상의 공백이 뭐 크겠냐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토트넘이 다른 어떤 이게 지금 상위권 팀들의 경쟁팀들에 비해서는 스쿼드가 아주 넓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또 로셀소도 빨리 적응을 해서 토트넘의 어떤 전력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6주 정도 빠지는 거는 좀 타격입니다. 그런데다가 뭐 지금 워커 피터스라든지 그다음에 에릭 다이어도 몸이 좀 좋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번 주말에 이제 은돈벨레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상자가 많다는 것은 좀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 고비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토트넘은 아무래도 좀 센 팀이기 때문에 이 A매치 데이 때 국가대표팀으로 가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손흥민도 그랬잖아요. 손흥민도 이번에 가서 조지아와의 평가전, 또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월드컵 지역 예선을 좀 치렀는데, 이렇게 되면 돌아오게 되면 힘들잖아요, 몸이. 이제 이거를 그쪽 뭐 유럽에서 쓰는 표현대로 하면은 피파 바이러스. 그러니까 피파 일정 소화하고 오는 바람에 몸에 바이러스 같은 어떤 좀 부담감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제 피파 바이러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되다 보니까 이거 좀 토트넘이 이번에는 좀 고비를 좀 넘겨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좀 고비라는 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주말에 토트넘이 만나는 상대가 누구죠?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자, 일단 제가 팰리스의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일단 그 맨유와의 경기 때 선발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4-5-1로 말씀드릴게요. 맨유 잡았던 최전방이 아이유, 미드필더는 왼쪽부터 5명을 쭉 세웁니다. 왼쪽부터 슐럽, 푸야테, 밀리보예비치, 메카터, 자하. 그러니까 자하도 좀 맨유 경기 때 세웠었고요. 자, 수비는 바나놀트, 그다음에 케일. 중앙 원래 그때는 이제 켈리였는데 켈리가 좀 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스콧 다니나 톰킨스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워드, 그다음에 골키퍼는 잘해주고 있는 과이타입니다. 사실 뭐 예년에 이 팀 만났으면 자판기네, 승점 하나 따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거의 토트넘이 리그만 따졌을 때, FA컵에서는 지난 시즌 한번 졌으니까, 근데 그냥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는 거의 안 졌어요. 제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아마 2015년인가 한번 지고, 리그만 따졌을 때는 거의 안 졌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예전에 만났으면은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뭐 어려워. 아무리 뭐 런던 더비긴 하죠. 토트넘은 북쪽에 있고 이제 팰리스는 약간 남쪽 런던에 있는데, 이렇게 뭐 런던 더비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객관적인 전력이라든지 역대 전적을 좀 살펴보면 토트넘이 분명히 유리한 건 사실인데, 이번 시즌 초반이 어떤가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만만치가 않아요. 시즌 초반 프리미어리그에 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팀을 한 두 팀 정도 뽑을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레스터고요. 또 하나가 이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4위입니다. 물론 뭐 시즌 초반이니까 뭐 순위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토트넘이 9위, 팰리스가 4위. 5단계 위에 있는 팀이 토트넘에 비해서 그 바로 팰리스입니다. 팰리스가 최근에 2경기를 다 또 승리했어요. 3라운드 때 누구 잡았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맨유 잡았습니다. 네.
그것도 어쨌든 OT를 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원정을 가가지고 그때 좀 잡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아주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지난번 또 4라운드 때는 또 아스톤빌라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현재 지금 바람 일으키면서 4위죠. 이 팀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실점. 4경기에서 몇 골 준지 아십니까? 2골밖에 주지 않았어요.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즌 초반에 보면 아이유, 자하 뭐 이런 선수들 놔둬놓고 수비하다가 빵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경기하는 팀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뭐 4경기에서 2실점이면은 맨시티나 리버풀 이런 팀들에 비해서도 지금 실점률이 좋은 거고요.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에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 바로 팰리스입니다. 팰리스가 이렇게 실점이 적은 것은 이유가 있죠. 일단 감독이 누구죠? 그 유명한 로이 호지슨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고의를 넘기셨죠. 굉장히 그 경험이 많은 감독입니다. 한때는 뭐 플럼을 일으키면서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리버풀 같이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뭐 예전에 많은 어떤 북유럽이라든지 혹은 뭐 잉글랜드 대표팀도 하면서 굉장히 실리 축구를 많이 했던 감독입니다. 수비 두텁게 하다가 빵 때리는 축구를 했는데, 로이 호지슨 감독의 이런 전술적인 칼라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도 있고, 시즌 초반에 수비 조직력이 좋아요. 네. 골키퍼 이번에 좋잖아요. 비센테 과이타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베테랑이잖아요. 이 스페인 출신의 만으로 32살인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경험 많은 선수인데 잘해주고 있고요. 와, 그 다음에 첼시에서 잘 데려왔어, 내가 봐서. 사실 첼시에서 이제 계약 끝나가지고 이제 넘어온 선수잖아요. 자유계약으로. 게리 케일.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왼쪽에 바나홀트는 또 한 번 각성했던데? 네, 바나홀트도 지금 왼쪽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오른쪽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팰리스의 오른쪽이 누구였나요? 완 비사카. 맨유로 떠났기 때문에 야, 여기 오른쪽에 좀 공백 생기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워드가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 조직력 이게 좋고 골키퍼까지 잘해주고, 지난번 맨유 잡을 때 기억나세요? 최전방에 아이유 놔둬놓고 4-5-1, 실제로는 뭐 거의 한 9-1 포메이션으로 봐야 되나? 다 내려서가 아이유 하나 놔둬놓고 혹은 자아가 카운터 때리면서 그걸 잡아냈었는데, 제가 봐서 이번 토트넘 경기 때도 그렇게 아주 빡빡한 수비를 하면서 토트넘을 괴롭히지 않을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한 승부인데, 그러면 이걸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토트넘에게. 제가 봐선 데스크 라인의 완벽한 복원입니다. 뭐 한두 명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팰리스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팰리스가 워낙 수비 조직력이 좋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해서 한두 명이 이걸 뚫어낸다? 토트넘이 한두 명으로 이걸 뚫어내는 건 정말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토트넘이 자랑하는 공격 조직력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데스크 라인이죠. 물론 데스크 라인이 잠깐 올 시즌 선보인 적은 있습니다. 바로 앞섰던 4라운드 이 아스날과의 경기 때, 그때 이제 교체 들어오고 교체 나가고 이러면서 약간 오버랩 된 게 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요. 얼마가 안 됩니다. 손흥민은 또 나가고 뭐 알리가 들어오고 막 이랬기 때문에 델리 알리, 그다음에 에릭센, 손흥민, 그다음에 케인, 요 4명이 동시에 선발로 뛰면서 쭉 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렇게 빡빡한 걸 깨기 위해서는 데스크 라인이 복원되는 게 토트넘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같다, 핵심과도 같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토트넘의 예상 선발 이렇게 되면 정말 베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케인을 최전방으로 올려놓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격 2선은 손흥민, 알리, 에릭센, 미드필더는 윙크스와 시소코, 수비 라인은 로즈, 베르통원, 알더웨이럴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산체스가 또 한 번 오른쪽 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골키퍼는 요리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스크 라인이 좀 복원되는 게 이 토트넘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이 피파 바이러스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계속 좀 변수가 되면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A매치 데이 때 좋았어요. 케인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하고 코소보 경기했는데 2경기에서 연속골 총 4골 넣었습니다. PK가 포함됐다라고 하더라도 골 강박을 치고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다음에 에릭센 같은 경우도 그 덴마크 대표로 가서 지브롤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 힘이 약했어. 여기를 상대로 해서 PK로 또 골을 넣었죠. 그다음에 손흥민도 조지아 편까지,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기를 다 치렀습니다. 데스크 라인 중에는 델리알리 정도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 대표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극복한 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 만나면 굉장히 잘했던 거? 저 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억하시나요? 왜 웃어? 2015년 9월 참 많이 이렇게 제가 많이 활용하는 그런 거죠. 자, 이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처음으로 진출했을 때, 그러니까 독일에서 뛰다가 잉글랜드 갔을 때 프리미어리그 홈 데뷔전입니다. 그러니까 원정 경기를 한 경기 치렀었고 프리미어리그 홈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던, 그때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었을 텐데 그때 상대가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해서 그동안 보면 계속 골을 넣었어요. 지난 시즌도 아마 골을 넣었죠. 그래서 총 프리미어리그에서 팰리스 상대로 3골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역시 손흥민 선수가 이런 피파 바이러스에서 얼마큼 회복할 거냐의 문제예요. 사실 뭐 에릭센이나 이쪽에 케인도 뛰었지만 유럽에서 뛰고 돌아간 선수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치르고 돌아가면, 우리 그 박승 선수 때부터 기억나세요? 좀 그때부터 아쉽잖아. 우리 열심히 월드컵에서 치르고 갔는데 그러면 이제 시차나 이런 문제 때문에 꼭 그 다음에 주어졌던 주말에는 좀 쉬게 했던 경향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나마 한국에 와서 경기를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약간 중간 지역인 터키에서 평가전 했고 약간 살짝 이동해서 투르크메니스탄 가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약간 좀 시차는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데스크 라인이 복원되는 게, 완벽하게 복원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손흥민이건 누구 한 명 빠지면 그게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피파 바이러스에서 얼마나 극복을 해서 힘들겠지만 얼마큼 뛰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고, 또 손흥민 선수가 제가 만약에 이 데스크 라인이 복원되면 손흥민 선수는 제가 봐서 전방보다는 약간 왼쪽과 중앙을 오치는 약간 프리롤로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주로 왼쪽에서 중앙으로 많이 한다면 팰리스의 오른쪽 누구랑 상대하는 걸까요? 워드는 기존에 누구요? 완 비사카 자리. 완 비사카가 맨유로 떠나고 워드가 잘해주고 있는데, 자, 제대로 이 워드를 공략한 선수가 없었다는 평가가 좀 있어요. 네. 맨유랑 싸우긴 했지만 맨유도 그렇게 아직 아주 사이드가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손흥민이 완 비사카가 떠난 오른쪽의 워드를 얼마큼 공략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 경기의 분수령이기도 하지만 초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팰리스가 진짜 승부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두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승률이 그래도 괜찮죠? 반은 넘게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그런 고민도 좀 했습니다. 기나? 무승부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게 피파 경기 A매치 데이 있으면 좀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계산해봐도 그래도 이게 승률을 높이려면 그냥 토트넘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 뛰나? 자,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